역사를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점을 깨닫는다. 장기적으로는 되게 좋은 결과에 이르고 단기적으로는 되게 나쁜 상황을 겪는다는 사실이다. 내 인생이 잘 될 거야 라는 이 희망을 절대 버리지 마세요. 다만 내 앞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할 거라는 이 사실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. 인간이라면 누구나 1일 1비 할 수 있다. 특히 저처럼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하신 분들, 뭔가 인풋 대비 아웃풋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 계신 분들은 이 1일 1비 하는 거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정말 나쁜 건 뭐냐면 하루 기쁜 일이 있어서 그 기쁨에 심취하는 거, 뭔가 하루 슬픈 일이 있어서 그 슬픔에 잠식되는 거. 1일 1비가 진짜 나쁜 이유는 변덕적이어서가 아니라 순간의 감정들에 심취해서 지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는 거. 비관론과 낙관론이 이분법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스펙트럼 위에 놓여 있다라고 주장합니다. 안녕하세요, 이혜은입니다. 오늘은 전 세계에서 3천만 부 이상이 팔린 베스트셀러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인데요. 사실 우리가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라고 하잖아요.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있다라는 거죠. 이 책에서는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무엇이 어떻게 변할까? 어리석은 질문이다. 우리는 그걸 묻는 게 아니라 그간 인류의 어떤 반복되는 역사의 패턴을 봤을 때 결코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들여다봐야 한다라는 게 바로 이 책의 요지인데요. 변하지 않는 패턴 23가지가 있고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. 비관론과 낙관론 사이에서 우린 어떠한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바라보아야 하는가라는 것인데 어느 편에 좀 속하시는 것 같나요? 오늘 영상에서는 돈, 성공, 인간관계 이 모든 방면에서 우리가 어떠한 관점으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바라보면 좋을지에 대한 좋은 인사이트를 준 영상이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. 그 옛날 베트남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있던 스톡데일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. 되게 끔찍한 고문도 당하고 고문이 계속되다 보니까 스스로 자신이 군사 기밀을 부을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생겨서 시도도 했던 그런 인물이라고 합니다. 수십 년이 흐르고 이 스톡데일은 석방이 되었는데요. 후에 이제 인터뷰에서 스톡데일에게 물어봅니다. 이 스톡데일이 의외로 저는 포로 생활이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. 수용 생활을 하면서도 언젠간 분명히 이곳에서 나갈 거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언젠간 내 가족들을 만날 거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조금의 힘듦도 없었습니다.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. 이 스톡데일의 일화만 보면 굉장히 낙관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. 근데 실제로 스톡데일은 그렇게 낙관론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. 이 인터뷰에서 스톡데일에게 포로 수용소 안에서 가장 힘들어하던 유형은 누구였냐? 라고 물어보자 스톡데일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. 낙관주의자들은 주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. 그런데 막상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나서 이들은 정말 죽을 것 같이 괴로웠다고 합니다. 왜냐면 실제로 크리스마스에 이들이 나가지 못했기 때문이죠. 희망을 품곤 있지만 그게 실현되지 못했을 때의 실망감이 굉장히 컸을 거고 그 좌절감 때문에 이 낙관론자들이 오히려 이 수용 생활을 굉장히 힘들어했다는 겁니다. 그럼 스톡데일은 대체 어떻게 이 수용 생활을 버텼을까요? 스톡데일은 비관론자처럼 대비하고 낙관론자처럼 꿈을 꿨습니다. 상황이 나아질 거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면서 동시에 가혹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한 거죠. 비관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낙관주의자들에 비해 지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설득력을 가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. 그리고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문제의 최선의 상황보다는 최악의 상황이 저절로 떠올라서 리스크를 대비하는 힘도 굉장히 큰데요. 다만 비관론적 관점이 극에 달했을 때 문제점이 또 있죠.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거나 발생하는 모든 일들에 회의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면서 무력감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. 반면에 낙관론자 같은 경우는 어떠한 암울한 상황에서도 분명히 이 일이 나아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죠. 또 문제가 발생해도 회복 탄력성이 좋기 때문에 금방 다시 일어섭니다. 하지만 현실 감각이 좀 떨어져서 리스크를 생각하지 못하고 이전에 했던 실수를 반복하는 단점이 있기도 합니다. 이 비관론과 낙관론을 우리가 나란히 바라봤을 때 이 둘이 과연 공존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.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하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이 둘 중에서 어느 쪽을 주로 택하면서 살아오셨나요?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방향 쪽으로 살고 싶으신가요? 오늘 책의 저자인 모건하우절은 비관론과 낙관론이 이분법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스펙트럼 위에 놓여 있다라고 주장합니다.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의 관점을 선택하는 것보다 이 스펙트럼 중간에 잘 서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하는데요. 이 중간에 잘 서 있는 이 사람들, 모건하우절은 합리적 낙관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. 마치 베트남 전쟁에서 석방되었던 포로 스톡데일처럼 말이죠. 저도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비관론과 낙관론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. 조회수가 너무 안 나온다거나 구독자 정치
정체기인 것 같을 때 아직 제가 구독자가 100명이 안 되잖아요. 내가 이 유튜브 시장 안에서 먹히는 사람일까? 내가 정말 사람들에게 좋은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사람일까? 한도 끝도 없이 정말 비관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날도 있고, 또 어떤 날은 아니야 나는 무조건 할 수 있어, 끝까지 버티면 나는 무조건 내가 원하는 목표에 다다를 거야 라고 그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날도 있어요. 만약 제가 아주 극심한 비관주의자였다면 제 채널은 아마 삭제됐을 겁니다. 조회수도 구독자도 오르지 않는 이 무반응이라는 현실을 보면서 아 그래 유튜브란 시장은 나와 맞지 않아, 이 유튜브를 또 제가 포기했을 수도 있겠죠. 만약 제가 또 극심한 낙관주의자였다면 제 채널이 성장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고민 없이 그냥 긍정회로만 돌린다고 해서 내 콘텐츠의 본질이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. 어떤 부분이 이 영상에 클릭하지 않게 했지? 왜 사람들이 구독하지 않게 했지? 이걸 고민하지 않고 아 그냥 무조건 잘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기존에 하던 방식만 고집하면서 낙관주의를 밀어붙이면 제 채널은 정말 퀄리티 좋은 영상들을 만들기에는 역부족이었겠죠. 이 비관론, 낙관론의 주기가 짧아지면 1일 1비의 삶이 연속됩니다. 이런 제 자신이 가끔은 되게 변덕스러워 보인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거든요. 그러다 이 책을 읽고 생각이 바뀌었어요. 1일 1비가 나쁜 것인가?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. 인간이라면 누구나 1일 1비 할 수 있다. 특히 저처럼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하신 분들, 새로운 도전을 해서 뭔가 인풋 대비 아웃풋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 계신 분들은 이 1일 1비 하는 거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정말 나쁜 건 뭐냐면 하루 기쁜 일이 있어서 그 기쁨에 심취하는 거, 뭔가 하루 슬픈 일이 있어서 그 슬픔에 잠식되는 거. 1일 1비가 진짜 나쁜 이유는 변덕적이어서가 아니라 순간의 감정들에 심취해서 지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는 거, 그게 전 1일 1비의 나쁜 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나도 요즘 1일 1비 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그래도 괜찮다라고 말하고 싶어요. 단 그 감정에 심취해서 지금 내가 해야 할 걸 하지 않는 거는 문제다.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비관론과 낙관론이라는 하나의 스펙트럼의 중간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. 역사를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점을 깨닫는다. 장기적으로는 되게 좋은 결과에 이르고 단기적으로는 되게 나쁜 상황을 겪는다는 사실이다. 장기적으로 내 인생을 바라볼 때 내 인생이 잘 될 거야 라는 이 희망을 절대 버리지 마세요. 다만 내 앞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할 거란 이 사실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.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기억한다면, 꾸준히 노력한다면 우리는 오래 멀리 달릴 수 있을 거예요.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도 저도.